네, 시자 전략으로 또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 고민 더 해보도록 할까요?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 네, 오늘 또 네. 증시 폐장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장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소장님은? 음, 참 뭐 다이나믹했던 한 해였죠. 쉽지 않은 쉽지 않은 한 장이었던 것 해였고, 같아요. 예, 아직 뭐 설이 음력으로 해가 바뀌려면 아직 한 달 정도 더 남았는데 네, 어쨌거나 매운 소였습니다. 신축년. 네, 맞아요. 어제 그게 나왔더라고요. 거래소에서 뭐 해마다 하지만 이 증권 시장 또 파생 상품 시장 포함해서 10대 뉴스를 갖다 선정했더라고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뭐 코스피 3천, 코스닥 1,000 돌파 제일 먼저 꼽혀 있고 해외 주식 투자 급증 뭐 이해가 되고 공모 금액 사상 최대였다 등등이 나옵니다. 뭐 메타버스 NFT 얘기 나오고 공매도 얘기 나오고 쿠팡 뉴욕에 상장하는 거 ESG 참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뭐 거버넌스 관련해서 물적 불활밖에 생각 안 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 기사 3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 보시죠. 뭐 코스피 성적표 작년에는 세계에서 1위 그런데 올해는 18위. 자, 근데 이거 새삼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먼저 보시면은 2019년 이 상반기 이제 마감할 무렵에 나왔던 기사인데 상반기도 그랬고 한 해 전체도 그랬고 그때도 G20 국가 중에 18위였습니다.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는 1등이었어요, 진짜. G20 국가 이제 G20에도 못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몇면들 보면은 뭐 지수 상승률로 보면 아르헨티나 이거 전에 말씀드렸죠. 환율 따지면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 네. 그런 말씀도 드렸고 멕시코, 인도네시아가 우리 뒤에 있고 그런데 자 여기서 또 뭐 이런 얘기. 1조 이상 산 13개 종목 가운데 우리 개인들이 딱 3종목만 수익 났다. SK하이닉스, 네이버, 테슬라만.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기사도 있죠. 이런이 미국 주식사지. 서학개미 올해 수익률 동학개미보다 3배가 넘는다. 자 여기서 이 기사에서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동성 축소 우려로 하반기 이후 하락 이제 소제목입니다. 유동성 축소 우려가 그러면 대한민국 증시에만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반도체 우려로 삼성전자 주가 제자리. 연초에는 슈퍼 사이클이라더니 빠지니까 그냥 피크아웃 타령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 좀 문제 있습니다. 그죠? 이거 요즘 업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우리 개인 짚어봐야 투자자들도 돼요. 짚어봐야 되는 문제죠. 내년 세계 증시는 불확실성 커지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월가에서는 벌써 5천 부르는 선수 나옵니다. S&P 500. 지금 5천 나오려면 이제 한 달 사이에 20거래일로 따졌을 때 매일 15포인트씩 올라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자, 이것도 보시죠. 느낌 오시죠?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만 하더라도 개인 순매수 금액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 삼성전자에만. 모비스, 뭐 카카오, SK하이닉스 등등이 있었는데 합해서 보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지난 24일까지 76조 7,500억. 거기다 해외 주식이 26조. 그래서 훌쩍 100조를 넘었다 이겁니다. 작년이 워낙 좋았어요. 그렇죠. 자, 여기가 2019년 무렵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선으로 희미하게 꺼졌던 여기가 2019년. 뭐 비슷하게 갔는데 우리가 좀 못했고 2020년은 우리가 더 좋았고요. 코스닥 갖다 놓으면 나스닥도 이겨버립니다. 그런 해였다가 올 한 해는 미국은 쭉쭉쭉쭉 가는데 우리는 연초에 바짝 하고 나서 여름에 초여름에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한 했는데 이 아주 지긋지긋한 가을을 보냈죠. 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겁니다. 잘 안 먹여주는구나 확실히 개인들은 그런 생각. 요거는 뭐 조선일보에서 가져온 그래픽인데 한번 보시죠. 테슬라 그래도 뭐 한 20% 가까운 수익률. SK하이닉스 좀 낮고 네이버 조금 낮을 뿐 나머지 뭐죠? 죄다 다 이런 손실이군요. 식입니다. 예, 죄다 손실. 이것도 기사를 막 이렇게 뒤지다 재밌는 게 있어서 뉴스원 기사 같아요. 2021년 연령대별 수익률 한번 보시죠. 국내 주식은 0.43%, 해외 주식은 1.52%. 딱 뭐 거의 진짜 3배 이상이네요. 3배 이상인데 재밌는 거는 어떻게 해외 주식을 해도 뭐 10대는 놀랍습니다. 10대 잘하네요. 잘하네요. 네.
굳이 대학 갈 필요 없어요 보니까. 10대가 제일 잘했는데요. 10대가 제일 잘했네요. 어머. 자, 그런데 이제 20대, 30대 쭉 오니까 뭐죠? 지긋하게 들고 계신 분들이 더 좋았어요. 그죠? 국내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60대 이상이 더 지긋하게 그랬습니다. 어떻게 3.18%나 냈지, 10대들. 20, 30대가 좀 힘들었네요. 20, 30대가 힘들었죠. 네. 공부는 열심히 했을 거고 듣는 얘기도 많았을 거고 손도 빠른데 손이 너무 빨라서 문제인가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합니다. 국내는 역시 단타가 답이고 미국은 장기 투자가 답이냐? 뭐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올 한해 정말 쉽지 않은 장이었던 쉽지 게 않은, 딱 데이터로도 예. 보이네요. 딱 이 표가 보니까 보이죠. 뭐 그런 상황인데 IPO 얘기도 지금 그러니까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올 한해 이제 우선 이제 오늘 이제 납회를 맞아서 살펴보니 어떻게 뭐 뚝 짚다 보니까 오히려 씁쓸함이 좀 남습니다. 씁쓸함이 크네요. 씁쓸함이 크죠. 네. 그리고 이제 뉴스들을 쭉 살펴봤을 때도 뭐 이렇게 타이틀상으로는 뭐 사상 최고였고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정말 뭐 쏠림도 강했고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인 소외감도 컸기 컸고.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그 10대 뉴스 안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역대 최대의 공모, 네네. 기업 공개가 있었고 지금 새해만 하더라도 벌써 물적 분할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IPO 대여의 또 네. 상장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수급이 눌리고 있는데 이 영향과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를 소장님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저도 요즘 뭐 굉장히 분노하는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는데 진짜 이 연초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요거 한번 보시죠, 윤석열 앵커. 이거는 조선일보 방영철 기자님 그 기사에서 내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만 네. 이거 보세요. 99년하고 2000년입니다. 이 왼쪽이 음영 처리한 게 건수가 486건, 403건 IPO가 뉴욕 증시에서 그리고 금액적으로 이 정도였는데 지금 2021년에 올해 399니까 거의 건수는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은 보세요. 엄청나죠. 확실히 차이가 사상 최대입니다. 크네요. 네, 역대급 IPO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봐서는 이겁니다. 눈먼 돈이 워낙 돌아다녀요. 돈이 이제 많이 풀리다 돈이 많이 보니까. 풀리니 네. 오히려 나스닥 상장이 더 많았어요. 뉴욕 증권거래소보다. 그리고 스펙 상장 이걸로 통한 우회 뭐 스펙 열풍 이것도 좀 보면은 돈 많을 때 앞뒤 안 가리고 막 다 가는 그런 경우죠. 뭐 루시드나 소파이, 그랩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상장했고, 근데 수익률은 뭐 상장 첫날은 평균 31%. 이쯤 되면 따상인가요? 미국도 평균은 마이너스 10%. 자, 이거 국내 한번 보시죠. 국내에서 제일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IPO 종목 가운데 공모가 대비 제일 잘 나가는 거는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더만요. 와우, 많이 올랐네요. 놀랍는데 그냥 뭐 재무제표 구하실 것도 없이 그냥 네이버에서 자이언트 스텝 회사 나오고 재무정보만 들어가 보시면은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이건 또 딥노이드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이거는 또 원래 IPO 종목들 가운데 공모가 대비 제일 형편없는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 그겁니다. 뭐 원격 무슨 뭐 의료 관련이죠. 첫날 보세요. 늘 이 싸움을 하고 있죠. IPO. 첫날 던져야 되느냐, 하루 더 갖고 가야 되느냐. 하루 더 갖고 갔다가는 그냥 뭐 아차하면 수렁에 빠지는 수가 있으니. 하루 이틀 매매를 많이들 하시죠. 이거는 투자가 아니죠. 좋아서 주식을 사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좋아 보여서 전망이 있어서 첫날 막 못 던져서 안 다닙니다. 전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죠. 참 원래 이렇게 대여였죠. 대여였는데 주가의 흐름 보시면은 공모가 대비 243% 들고 계셨더라면은 공모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점 대비로는 어떻다? 38% 하락 상태. 그러니 공모가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든 간에 좌우지간 저의 지론은 이겁니다. 이거 올라타지 마시라. 이 수직 상승하는 이거 카지노 가건 이거는 개인들은 답 안 나옵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처음부터 공모가를 들고 그냥 진짜 길게 내다보시든지 그런 상황이죠. 그러고 이 말씀 드려야겠죠. 물적 분할. 윤석열 그런 그때 매수자에서 그때 차영주 소장 아이디어라고 이 말씀 드렸잖아요. 짬짜면 얘기를 짬짜면 해주시면서. 네. LG화학의 사연이야 우리 뭐 투자 여러분들 시청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가 시가총액 70조였거든요. 이때 100만 원 넘어갈 때. 그런데 이걸 갖다 쪼개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회자되는 공모가로 간다면은 그것만 70조예요. 제 얘기는 이겁니다. 그 짬짜면 비유해서 이 한 그릇이 7,000원이에요. 근데 사실 난 짜장면이 더 땡기는 사람인데 여기는 전통적인 화학업종하고 2차 전지 쪽 해서 기업 가치를 70조로 인정받다가 쪼갰는데 이것도 한 5,000원 내고 이것도 한 6,000원 내고 새로 사 먹으라니. 그러니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나도 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기존 주주한테 근데 주지 않고 그건 간접으로. 주지 않고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미국 보세요. 로빈훗 이게 뭐 따상인가요? 뭐 그랬습니다만 이 회사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생길 게 없는데 그냥 공매도 세력들한테 데이터 팔아먹는 거 말고는 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유지하는 데만 해도 돈 꽤 드는 회사인데 이 꼴 났죠? 리비안 보시죠. 리비안. 아마존이 뭐 한 10만 대 아마존 10만 대 말고 팔아먹을 때가 아마존 10만 대나 만들기나 만들어 보세요 좀. 이리 됐습니다. 이것도 직보는 가야죠. 뭐 가슴이 웅장해지고 난리 났습니다만 그때 아유. 예, 뭐 이게 이제 IPO였습니다. 과연 이걸 갖다가 2022년에도 계속 가야 되느냐, 또 쪼개고 해야 되느냐, 참 문제 있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지금 물적 분할 관련한 이제 그런 기업들의 IPO 다른 지금 우려가 있잖아요. 다른 주식들 타격 안 받으려면 고객 예탁금 탈탈 다 털어내야 돼요. 지금 그죠? 벌써 수급 악화에 대한 징조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네요. 걱정되죠. 예. 그러니까 대여가 온다, 기대감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내부적인 수급 악화라든지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주주들을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네. 새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시장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이 이런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쫓아가는 매매가 정말 쉽지 않은 정말 예, 장이었어요. 앞서 남인호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거예요. 개인들은 그 좋은 종목이고 뭐 공모가 대비 아직도 뭐 저기 2배, 3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을 붙들고 지금 마이너스 나 있고 아니 뭐 3천원 뭐하고 코스닥 1000이면 뭐하냐 나는 이 결국 타이밍이거든요. 체감을 못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최근에 아무래도 우리 시장만 보더라도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어느 한에 이슈가 나오면 그 쏠림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쫓아가려고 하면 또 그 상승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순환이 빨리 돌고 그래서 이것 저것 하다 보면 그 박자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장이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또 우리가 내년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예, 지금 윤석열 그 말씀하신 그 연장으로 네. 차트 2개만 더 볼까요? 앞선 코너에서 두 분 또 말씀하셨던 저 NFT 메타버스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저도 공감합니다만 내년에는 실적 받쳐줘야 간다.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라. 네. 너도 가고 나도 가던 장은 이제 대충 끝났다고 보는 게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소위 말하는 그거 아닙니까? 이게 위즐 스튜디오가 이게 이제 메타버스 그렇죠. 대장주죠. 그렇게 그거 하는데 자 어쨌거나 뭐 올 한해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장이 됐습니다. 참 이 세력들 준동하기 좋았던 한 해였어요. 조금만 이슈 만들면은 온갖 유튜버들이 다 이슈 해주고 여기저기서 나오고 500원짜리입니다. 뭐 다 그렇지만 이 발행 주식수를 곱하여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9천 2조짜리 회사예요.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상 실적입니다. 예상 실적 68억이에요.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와 이런 숫자 277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77% 늘었으니까 주가가 날아가야지. 뭐 말은 되는데 아니 그러면 작년에 그럼 얼마 벌었다는 얘기입니까? 277% 나오려면 한 30억도 못 벌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벌어갖고 2조짜리 회사 되려면 이거 몇 년 걸립니까?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적에 맞춰주지 않는 네. 부분. 네. 로블록스 난리 쳤죠. 게임주 한참 갈 때. 그거 해봐야 11월 달 들어서 이제 반짝해서 채 한 달도 못 가고 자빠졌습니다. 보니까 CTO 같으면 칩 테크놀로지 오피스 아니에요? 최고 개발 책임자, 뭐 기술 쪽의 최고 책임자. 뭐 8,333주 스톡 옵션 행사해갖고 이거 받았답니다. 받아갖고 그걸 그대로 팔았군요. 홀라당 다 팔아먹었답니다. 요날. 아,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이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이요, 증권시장입니다. 여기서 결국 게임 할 때 그러면 투자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싶을 거예요, 이 무렵. 그랬는데 그걸 갖다 어디선가 봤습니다. 방송에서 봤든 유튜브에서 봤는데 진짜 갑니다. 그래서 에이씨 한국 거 집어 던지고 여 들어갔습니다. 뭐 고점인데요.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좀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진짜 굉장히 유혹적인 수직 상승의 차트를 보이는 저런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올 한 해도 쫓아다니실 건지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장을 떠나지 않으실 거라면은. 네. 네. 지금 뭐 메타버스 NFT 스치기만 해도 급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스쳐도 중상이 아니고 스치기만 해도.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런 기업들이 기대감이라든지 최근 또 영역도 워낙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오기는 했으나 네. 실적에 받쳐주지 않는 과연 성장주가 새해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가 왜 NFT 얘기를 안 하죠? 그냥 메타버스 얘기는 나왔는데. 뭐 이번에 좋은 뭐 QD 뭐 OLED 나오나요? 그러면 제조번호 1번부터 해가지고 뭐 수십만 대를 팔 텐데 제조번호를 전부 사진을 찍어갖고 네. NFT NFT로. 한번 해보죠. 뭐 그거 얼마에 팔릴란지 그거 사서 뭐 할란지는 모르겠으나 뭐 어쨌거나 우리도 NFT에 관심을 갖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면 10만 전자 간다니까. 삼성전자 지금 보셔야 될 텐데 일단 메타버스는 붙였는데 네. 지금 NFT 관련해서도 네. 좀 워낙 광폭 횡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걸면서 새해는 봐야 되겠네요. 삼성 관계자께서 이게 보신다면 메타버스나 NFT를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하는 꼰대가 하는 얘기입니다. 꼰대가 하는 네. 얘기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냥 뭐 그렇게 꼰대라고만 질타만 하지 마시고 차트들 보셨잖아요. 네. 이걸 갖다가 올 한해도 그렇게 해서 세력들 네. 그리고 대주주들 배만 불리고 우리는 곧 떨어지는 떡고물에 만족하든지 아니면은 타이밍 잘못 잡아서 1년 내내 소가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즉 내가 투자를 하는데 어떤 종목, 어떤 기업들을 보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가다듬고 나갔으면은 네. 이래도 견딜 수가 있고. 왜? 본인이 확신이 있으니까. 철학이 있었으니까. 네. 벌면 정말 기쁘고 보람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들어가 버리면 이럴 때마다 조금 손실 날 때마다 정말 남 원망만 하게 되고 뭐 그런 거죠. 네. 예. 새해장에 또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좀 포인트가 더 있으실까요? 새해는 포인트는 뭐 많죠.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 뭐 그러다가 또 바이러스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건데 그냥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이 뉴노멀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 이 화면. 자,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키우는 그 시바견 이름이 플로키 아닙니까? 네. 이놈 그 집에 왔을 때 사진 한 번 올리고 나서부터 그런데 산타 플로키라는 또 그것도 생겼어요. 이게 머스크 이펙트인데 산타 플로키라고 하는 코인도 있답니다. 지금 가격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소수점 8번째 가니까 0.000001306 해서 우리 돈으로 보니 0.00000156072니까 돈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0.0000021로 가니까 우리 돈으로 0.00265원이 됐는데 170배 오른 겁니다.
아우 일단은 상승률로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이날만 거래량이 7,700불인데 이 기간 동안에 일론 머스크에게는 돈 같지도 않은 돈 10,000불 정도만 사놨다고 칩시다. 일론 머스크한테 10,000불이 돈이겠습니까? 돈 1,000,000원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 트위터 하나 슬쩍 올렸더니만 그 10,000불이 어떻게 된다? 아우 170만 불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플라톤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일까요? 나는 절대 강아지 코인 안 사. This is dumb. 이거 멍청한 짓이야 했더니만 뻘쭘하게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뉴노멀 참 가벼운, 너무나 가벼운 이것이 2022년에도 이어질까요? 그렇다면 기회이기도 합니다. 뭐 할 거 없는 세상, 할 거 없는 세상에 네. 점점 통제는 옥죄임은 계속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집에서 이런 거 하면서 세월 보내야죠. 생각할 게 많아지는 2022년입니다. 맞네요. 지금 앞서서도 뭐 삼성전자 NFT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만큼 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기대감으로 너무 이제 주가가 고공행진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내년 새해도 이렇게 다 같이 뭐 실적 없이 갈수 기대감만으로 있느냐.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네. 것에 대해 이제 물음표를 좀 네. 던져주셨어요. 새 회장에는 올해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성장의 실적 받쳐주는 숫자 나오는 쪽에 새해는 확실히 관심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갖다 또 세력들은 음. 다 관심 갖고 있는 거 그거 갖고는 안 하고 뭐 택도 아닌 걸 가지고 어떻게나 이슈를 만들고 해서 그래야 한 달에 4배, 뭐 석 달에 10배가 나오니까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어떻게 잘 편성하시려면은 그냥 이렇게 문자 오는 김미영 팀장만 갖고는 안 될 겁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뭔가의 관계가 필요하실 거예요. 유튜브 들다 봐갖고는 답 안 나옵니다. 아, 네. 고민 많아지는 새해. 고민 많아지는 장입니다. 새해입니다. 일단 조심도 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의 경계뿐만이 아니라 과연 새해장에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대 반, 걱정 우려 반. 반.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차피 시장을 떠나지 않는 이상 이거 멘탈부터 잡아야 됩니다. 멘탈을 좀 같이 새해에도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올해 또 마지막 거래, 올해는 또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러네요. 네. 네. 또 새해에 진짜 전략 더 또 알찬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